자, 지금 보고 계신 안경테는 흔히들 많이 보실 수 있는 그런 금속테죠. 이 부분들의 어떤 이제 명칭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라고 했었을 때는 지금 요 그림에서 이 렌즈 형태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이 부분을 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림.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렌즈의 형태를 이제 만들어 주게 되고, 그리고 그 렌즈를 잘 이제 고정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부분이 이 림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림과 림을 연결해 주고 있는 이 연결 다리 같은 거 있죠. 이거를 이제 다리이기 때문에 브릿지라고 얘기를 하죠. 브릿지.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림과 림을 연결을 해주기도 하고, 요거의 기능에 있어서 이제 조금 중요한 부분이 이제 앞수평 휭각이라고 해서 이제 요게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휘어지는 정도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흔히들 그냥 시력 보정용 안경은 당연히 이렇게 평면적인 형태로 특별한 각이 없지만 커브가 없는데, 특히 고글 같은 경우에는 이 힘이 굉장히 크잖아요. 커브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조금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얼굴에도 밀착하는 형태로 만들어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결정하는 부분이 이 브릿지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시게 되면은 3번 지금 코 패드라고 적혀 있죠. 코가 이렇게 코에 이렇게 맞닿는 그 플라스틱 부분. 요즘에는 이제 요 부분을 조금 더 사용을 했었을 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피부에 조금 접촉했었을 때 문제를 이제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리콘 패드를 보통 많이 사용을 하던데,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양쪽 다 그 힘이 이제 적절하게 분산이 돼야지만이 편안하게 착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면, 안경이 틀어지면 한쪽으로 쏠리면서 한쪽이 이렇게 눌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납니다.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안경원을 많이 찾아가게 되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 코 패드가 되겠죠. 그죠? 그 코에 닿는 힘을 분산시켜주는 그런 이제 기능을 하는 부분이 코 패드가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이 지금 이렇게 코패드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이 부분 있잖아요. 꼬불꼬불하게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걸 갖다가 노즈 패드 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패드 암인 거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정점 거리와도 관련을 하죠. 조금 더 안경을 좀 띄어서 쓰고 싶다. 정간 거리를 조금 멀리에서 쓰고 싶다라든지 그런 경우에 노즈패드 암을 갖다가 이제 이용을 해서 피팅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 형태도 굉장히 다양해요. 흔히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형태는 이런 식으로 꼬불꼬불하게 된 형태 있잖아요. 이거는 구즈넥 암이라고 해서 이제 그 거의 목같이 생겼다고 해서 구즈넥 암이라고 하는데, 요런 거 같은 경우 피팅을 했었을 때 굉장히 용이해요. 늘렸다 줄였다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피팅할 때 가장 좋은 형태는 요런 형태인데, 요거 말고도 요즘에 보면 이렇게 직선적인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디자인상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피팅을 했었을 때는 요게 조정할 수 있는 폭이 크기 때문에 가장 이제 용이하기는 하죠. 근데 이제 다양한 형태로 나오고, 요 이제 노즈 패당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정간거리 조정, 그래서 특히 그 누즈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 가능하면은 요런 형태보다는, 아니면 뿔테같이 아예 이제 그이 노즈 패드암이 없는 그런 형태보다는 이렇게 구준액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이 용이한 이런 형태로 선택을 해주시는 게 나중에 피팅을 해서 이제 사용을 했었을 때 가장 이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즈 패드함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혹시 안경 쓰고 계신 분들은 이제 벗어서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노즈 패드 암과 이 코패드, 노즈 패드를 연결하는 부분 보면은 이 코패드 같은 경우에는
쉽게 교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이렇게 오래 쓰다 보면 누렇게 이렇게 색깔이 변색이 되기도 하고, 뭐 사이에 뭐가 끼이기도 하고, 혹은 떨어져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소모품이기 때문에 잘 이렇게 갈아 끼울 수 있게끔 이쪽에 보게 되면은 나사로 이렇게 돌려서 끼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연결하는 부분인 거죠. 이거를 스터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터드. 그래서 이 패드 암과 패드를 연결하는 부분이 스터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볼게요. 5번은 이 엔드피스입니다. 엔드피스는 이 림이랑 이 다리를 템플이라고 하는데 다리를 연결해주는 부분이죠. 엔드피스. 엔드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피팅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엔드피스 같은 경우에는 전경각, 경사각을 다른 말로 경사각을 결정을 해주거든요. 보통 안경을 썼을 때 이렇게 다리가 있으면 이렇게 안 쓰잖아요. 그죠? 약간의 각도 한 7도 정도 두고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데 요 경사각을 결정해주는 부분이 이 엔드피스예요. 그죠? 그래서 피팅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요소이기 때문에 요 부분 사실은 피팅할 때 많이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게 되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엔드피스가 있고 그 다음에 6번으로 가게 되면 이 다리 부분입니다. 다리 부분 템플, 그죠? 다리 부를 템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다리라고 했었을 때는 정확하게는 여기서부터 이 다리 이렇게 접혀진 부분 쭉 폈었을 때까지 전체가 이제 다리 길이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은 먼저 여기가 뭐 어디냐 힌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힌지 같은 경우에는 다리부를 연결해준 나사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접힐 수 있게끔 이렇게 연결해주는 부분인데 어, 힌지에서부터 다리 끝까지 이제 쭉 펴셨을 때 끝까지가 다리 길이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이제 이게 여기가 다리다. 템플 부분. 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리 부분에서 보게 되면 이 뒤쪽에 보면은 보통 금속테라고 하더라도 이 뒤쪽 부분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죠. 왜냐면은 여기 이 템플 팁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7번이 이 부분이 이제 여기는 절대적으로 피부랑 맞닿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신체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금속 알러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금속테라 하더라도 대부분은 이 부분을 갖다가 플라스틱으로 이제 만들어 놓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도 소모품이에요. 쓰시다 보면은 이거 이제 뭐 낡아서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땀 나다 보니까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좀 이제 사가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쭉 하면 빠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너무 낡았다, 조금 바꿔야 되겠다 싶으면은 이제 교체를 해달라고 요청하시면은 요것도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인체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 템플팁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자, 여기 림조인 부분도 있네요. 지금 이제 9번으로 되어 있는데 요 8번 힌지 이제 살펴봤었었고 그죠? 다리를 연결하면서 이렇게 접힘을 결정해 주는 부분 힌지가 있었었고 그다음에 림조인 부분이 있는데 이 림조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경 렌즈 넣을 때 이제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렌즈 넣고 나사로 이렇게 쪼아야 되는 부분, 안경 테들이 간혹 있습니다. 아닌 경우들도 있어요. 이 부분이 생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경 렌즈 넣고 다시 이렇게 고정을 시킬 때 좋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있는 경우, 이 부분을 림조임 크로징 블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때에 따라서 더 추가가 되기도 하고 여기 있는 부분이 생략이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에 보면은 이제 안경 테들도 굉장히 좀 유니크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안경 텐데도 약간 선글라스 느낌으로 나오기도 하고 하던데 이 다리 부분이 이제 하나가 아니라 왜 그
흔히들 보잉 스타일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런 안경테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브릿지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인 경우에는 이 위에 있는 이제 다리를 갖다 브레이스 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의 목적은 좀 더 튼튼하게 만들려고 하나를 더 이렇게 추가적으로 디자인을 한 건데 지금은 그런 이제 뭐 튼튼한 것보다는 좀 디자인적인 요소 때문에 저런 이제 브레이스 바가 있는 형태를 이제 찾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안경테의 이제 각 부분은 이런 정도로 구분을 해주시고 특히 부분마다의 어떤 결정되는 그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엔드피스 같은 경우라든지 패드 암 같은 경우 피팅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특히 또 템플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피부와 맞닿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인체와 가장 관련이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관련을 많이 하는 부분이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결을 해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간혹 보면은 금속테에서 이제 다리 부분 전체적으로 다 금속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땀이 많이 나거나 하는 분들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경테 각 부분의 명칭을 살펴봤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이 뒷부분에 제가 그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로 하셔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안경테의 표시 기호. 기호 표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경을 쓰고 계신 분들 한번 벗어가지고 이렇게 안경테 다리 부분에 이렇게 뭔가 글자가 적혀 있는 거 확인 한번 해보실 수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이제 이 안경테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해서 이제 거기에 크기를 표시한 그 내용이 이제 적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안경테가 나한테 맞다라고 하면은 다음에 선택하실 때도 다리 부분 보고 그거랑 좀 유사한 것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크게 무리 없이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요, 이 안경테의 크기를 계측하는 방식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크게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박싱 시스템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채택을 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박싱 시스템으로 계측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요 방식에 따라서 다리에다가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몇몇 나라에서는 조금 다른 이제 계측 방법을 가지고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라인 시스템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유럽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유럽 몇몇 나라에서. 그리고 상공리 시스템이 있는데 요거는 일본에서 만 사용을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고로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기억해 주시고 약간의 그 큰 차이점 정도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잘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은 박싱 시스템이겠죠. 그죠? 자, 박싱 시스템은 어떻게 이제 계측을 하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말 그대로 박스 형태를 이용을 해서 안경테를 계측을 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안경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경 그 지금 림 부분, 안경 렌즈의 형태를 결정한 림 부분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형태 자체는. 근데 이 박싱 시스템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떤 형태의 그 안경 림 형태든 간에 이 가장 이 상하 좌우 돌출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딱 접선을 이렇게 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어주게 되면 하나의 박스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 왼쪽 이렇게 박스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었을 때 여기 이 그 수평 라인에서 여기 끝에서 끝까지가 이 렌즈의 안경테에 있어서 아이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옥형 크기. 지금 1번에 해당되는 게 요게 되겠죠. 그죠? 안경 그 림에 있어서 가장 돌출되는 부분에 접선을 딱 상하 좌우 긋고 만들어내진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에서 가로에 해당되는 부분. 그게 아이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이게 아이 사이즈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게 양쪽이 똑같겠죠? 그죠? 이렇게 똑같고, 그러면 그 사이 길이 있잖아요. 박스와 박스 사이 길이. 지금 이 2번에 해당되는 부분 있죠? 이게 브릿지 사이즈, 그죠? 안경과 안경을 연결하는 브릿지 사이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지금 렌즈 간 거리 돼 있잖아요. 브릿지 사이즈. 자, 브릿지 사이즈를 다른 말로 DBL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DBL은 distance between lenses, 렌즈랑 렌즈 사이의 거리라고 해서 DBL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동일한 이제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저희가 이제 상하 좌우 그었잖아요. 그러면 수직으로서의 높이도 있겠죠. 이게 렌즈 깊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렌즈 깊이, 렌즈 뎁스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 렌즈 뎁스 수직에 있어서의 길이 딱 이게 절반이 되는 이제 딱 이등분선 있잖아요. 이등분선 딱 그었을 때 아이고, 이등분선인데 이렇게 자, 잘 안 그어지네요. 요렇게 요렇게 됐었을 때 요 라인 있잖아요. 지금 4번에 해당되는 거 쭉 딱 중간에 해당되는 거. 요게 데이텀 라인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데이텀 라인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렌즈의 기하학적인 중심, 지오메트릭 센터에서 GC로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이 렌즈 면적에 있어서 정말로 기하학적인 중심 딱 중간에 딱 찍었을 때 그 중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렌즈 중심간 거리에서 DBC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distance between centers. 그러니까는 이 렌즈에 지금 상하 좌우 했었을 때 이 좌우에서의 중심이 딱 절반 되는 지점이랑 상하에서의 딱 절반 되는 지점이 있겠죠. 직교되는 지점 있겠죠. 그죠? 여기. 이게 렌즈의 이제 중심이 될 텐데, 여기에서는 이제 GC가 되겠죠. 요 사이의 거리가 DBC, 센터와 센터 사이의 거리, 그죠? 그래서 distance between centers 해서 DBC로 표현을 하고, 이거를 다른 말로 FPD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보통 FPD라고 더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면 프론트 퓨필 동공 중심간 디스턴스 거리, 이 약자거든요. 그래서 DBC나 FPD나 똑같은 것을 의미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DBC, FPD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그죠? 근데 사실은 보면은 요 거리나 요 거리나 같기 때문에 아이 사이즈에다가 브릿지 사이즈 더한 게 결국은 이 DBC예요. FPD예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분들을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표시를 할 때 이 모든 게 다 적혀져 있지는 않고요. 요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요렇게. 자, 요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느냐라고 하면 지금 앞에 있는 이 58은요. 아이 사이즈를 의미를 해요. 아이 사이즈.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그죠? 여기까지. 그러면은 보통은 이 아이 사이즈 끄면 렌즈 사이즈가 크겠죠, 보통은. 그래서 아이 사이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스로 되어 있는 이거는 이 텐은 박싱 시스템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계측을 했다. 박싱 시스템에 준해서 계측을 했다라는 이제 표시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데이터 라인이나 상공량 표시하는 기호 자체가 좀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박싱 시스템으로 계측을 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0은 브릿지 사이즈예요. 지금 2번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브릿지 사이즈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이 145는 이제 템플 랭스, 다리 길이입니다. 그래서 다리 길이라고 했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 다리는 아까 저희 봤었을 때 힌지에서부터 꺾인 부분을 쭉 펼쳤을 때까지 쭉 그 길이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사실은 여기 그 표기에서는 요 정도만 알 수 있는 거죠. 1번, 2번, 6번 요 정도만 사실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구나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참고로 다리 사이즈 같은 경우에 사실은 대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는데, 이 측두부가 굉장히 기신 분들이 있어요. 측두부가 굉장히 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길어서 그 꺾은 부분을 펼쳐야지만이 이제 착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요 사이즈를 보고 가능하면 조금 더 긴 걸 선택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다리 형태에 있어서 다리 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고글처럼 쭉 뻗은 형태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리 사이즈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굉장히 어린 아이라든지 아니면 측두부가 유난히 좀 긴 분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이즈를 좀 확인을 하시고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박싱 시스템 계측하고 표기했었던 요 내용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참고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인데, 그 다리 측정할 때는 여기 힌지 부분 있죠? 힌지 부분에서 요 꺾인 부분 쭉 펼쳐가지고 재었을 때 이게 다리 길이, 지금 여기 145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는 거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그림에서 이제 나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 엔드피스 같은 경우, 엔드피스가 여기였었잖아요. 그죠? 엔드피스 같은 경우에는 정경각, 경사각을 결정을 해준다라고 말씀드렸죠. 안경 렌즈가 보통은 다 이렇게는 아니고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기울어진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 경사각을 결정해주는 부분이 이제 엔드피스다. 물론 다리 벌린 각도 엔드피스가 결정을 해주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살펴봤었던 내용을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을 잠깐 멈춰 놓으시고 한번 직접 해보시고 그 다음에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잠깐 멈춤하시고 먼저 해보세요. 자, 그러면 저는 바로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먼저 이제 아까 박싱 시스템을 계측한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내용들을 밑에서 이제 찾아서 적어보면 될 텐데, 자, 먼저 아이 사이즈라고 했었을 때는 일단 박싱 시스템은 이 안경테에서 상하, 좌우 가장 돌출된 부분에 대해서 접선을 긋고 이렇게 박스를 만든다. 거기에서 이 가로에 해당되는 한 렌즈 림 부분에서 가로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아이 사이즈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52.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자, 그래서 52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렌즈 간 거리 DBL, 디스턴스 비트윈 렌즈즈, 다른 말로 브릿지 사이즈요. 브릿지 사이즈. 박스랑 박스 사이의 거리, 지금 박스랑 박스 사이의 거리가 18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브릿지 사이즈는 18mm.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텀 라인이 있었었죠. 데이텀 라인이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상하 가장 돌출부에 접선을 그었을 때 이거는 이제 렌즈 뎁스가 될 텐데, 여기에 딱 절반이 되는 지점을 갖다가 쭉 이은 선이잖아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는 D1에서 D2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D1에서 D2 이렇게 표시를 해주실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렌즈 기하 중심점. 그러니까 렌즈에 있어서 딱 정확하게 중심이 되는 부분 있죠. 지금 여기 그림에서는 오른쪽에서는 OR로 표시가 되어 있고 왼쪽에서는 OL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OR 그리고 OL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렌즈 중심간 렌즈 중심간 거리가 아니고 중심간 거리, 그러니까 렌즈의 중심 센터 간 거리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FPD라고 쓴다라고 얘기를 했죠. 프론트 퓨필 디스턴스. 그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한번 측정을 해보면 사실은 중심간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지금 여기 중심 여기까지죠. 그죠? 그러면 26 더하기 18 더하기 26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실 지금 여기 이 부분도 26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I 사이즈에다가 브릿지 사이즈 그냥 바로 더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I 사이즈 우리 아까 52였고 브릿지 사이즈 18인 거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선 바로 더해서 70mm라는 거 이렇게 적어 주실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분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박싱 시스템을 계측할 때 어떤 기준선을 가지고 이렇게 아이 사이즈랑 브릿지 사이즈 이걸 갖다 결정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